안녕하십니까, 고영학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갈래복합 2강 들어가 볼 건데, 여기는 2강은 두 편 다 중요하네요. 여기는 두 편 다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가의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도 중요하고, 나에 있는 이 사시남정리는 어느 때고 중요합니다. 이게 사시남정리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수능과 모의평가에 5번이나 수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중요한 작품이가 5번이나 나왔겠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의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한 번도 수능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갑니다.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산에, 그러니까 바위란 건 바위야. 바위 돌도 없는 산에 매개 쫓기는 까투리의 안. 그러면 여기는 이 까투리의 안은, 까투리의 마음은 매개 지금 쫓기고 있는 거니까 매우 위급한 처지가 되겠죠. 위급한 처지인데, 이 위급한 처지의 까투리아는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비교의 대상 1번이야. 나중에 결국에 내 마음과 비교를 해요. 내 마음과 비교를 해. 그 다음,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노도 잃고, 노라는 거 뭔지 알지? 배, 노졌다 할 때 노. 닷도 잃고, 닷은 왜 배 정박할 때 내리는 그 닷이야. 용총도 끊어지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키라는 거 왜 방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왜 방향하는 거, 이 키야.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저물어 천지정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수적, 여기서 수적이라는 것은 뭐? 여기서 수적이라는 것은 해적이야. 해적을 만났대요. 장난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이 바다 한가운데 배도 다 박살이 나서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는 날인데 안개 섞여서 못 나가는데 이때 저물었는데 사나운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해적까지 만난 거야. 지금 이거 한자성어로 바꾸면 설상가상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죠? 진퇴양난의 상황. 그러므로 여기는 이 도사공의 안도 매우 위급한 처지가 되겠네. 그런 위급한 처지, 마찬가지로 비교의 대상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썼어. 두 번째. 자,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을 하자면 일단 열거 쓰고 있지요. 비슷한 문장 대꾸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점점점 심해져 가니까 점층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 이거 과장법이야. 과장법. 이거 과장법이죠. 상황이 점점점 하는 과장법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학적인 어떤 요소를 지금 집어넣었어. 그래 놓고는 엊그제 님 여인 내 안이야 어디여 견주어 보리요. 자, 엊그제 님 여인 내 안. 이게 지금 최악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화자의 상황이 되는데,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상황보다 화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도 절망적인데 내가 더 절망적이야. 그 다음에 또 매우 암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견주어보려? 내가 제일 심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견주어보려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으로 자기 마음이 가장 강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임을 여인 슬픔을 강조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어요. 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길다 그래서 얘를 사설시조라고 하고, 사설시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서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나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 나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번 나왔어요, 진짜. 00학년도 수능, 요게 이제 제가 본 수능이에요. 제가 현역 때. 이때 한번 나왔고, 또 06학년도 9월 평가원, 이때도 한번 나왔고, 08학년도 수능, 이때도 한번 나왔고, 08학년도 수능에도 한번 나왔고, 14년도 예비 시행 문제, 이때도 한번 나왔고, 18학년도 수능, 이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번이나 출제가 됐고 벌써 시간이 4년 정도가 벌어졌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4년 정도가 벌어졌다는 건 충분히 나올 때가 됐다. 수능에만 3번 나와서 수능에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구운몽 있죠. 구운몽. 여기는 이 구운몽도 몇 번 나왔냐면 98년도 수능에 나오고 구운몽. 그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 07학년도 6월 평가원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구운몽이 14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서포 김만중은 요렇게 5번, 요렇게 3번에서 모두 8차례 나올 정도로 아주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사실함정의 경우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기억해야 돼. 전체 내용도 좀 잘 기억하시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문은 여기서 사씨라는 사람이 이제 사씨가 주인공인데 사실함정이니까 사씨가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나게 된 장면부터 지금 시작인 거예요. 자, 쫓겨나게 됐어. 시비가 사씨를 계단 안에 끌고 와 사당 앞에 사배토록 했다. 사씨가 아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 밖에서 작별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자, 모인 친지들이 문 밖에서 작별하고 모두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사씨에 대한 호감이야. 사씨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야.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보통은 다들 다 그냥 나몰라라 할 텐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사씨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다. 부인께서는 귀체 보증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사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그러니까 죄인은 자신이야. 자신을 죄인이라 불러.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거니까.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지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한 건 자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유모가 이날을 안고 통곡하니 이어서 유모 사씨가 이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행여라도 내 생각을 말고 새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겨라. 여기서 새어머니는 교씨예요.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자, 언제 너와 다시 만날 거도 마찬가지로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탄식하며 말했다.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니. 자, 여기서 둥지란 건 집안이고 여기서 알이란 것은 아들입니다. 어찌 내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자, 여기서 어찌 내가 여기에 머물기를 바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 대한 걱정이겠지. 아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너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나의 제약이 무거워 너희에게까지 화를 미쳤구나. 그저 바라오니 다른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한 인연을 잇자꾸나 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 생에는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속 집에 돌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야.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거든.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지금 억울한 누명 썼는데. 흐르는 눈물이 이나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말하였다. 소사께서, 여기서 소사라는 것은 주인공의 시아버지 유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쌓인 어린애에게 연연하겠는가. 이나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걷떠났다. 이나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자,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이 장면에서 당연히 이 소설의 비극성은 더욱더 고조되고 있죠. 사씨가 가마에서 다시 이나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자,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으래.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뭐 하기 위해서? 이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씨는 흰 배로 얼굴을 가렸다. 자, 여기서 흰 배로 얼굴을 가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거 풍습인데 이게 남편한테 소박을 받으면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야. 이러면 보통 하는 거예요. 두 여종만 뒤따랐으니 친정에서 내려온 유모와 차완이었다. 사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씨를 옹위에 사당에 오르게 했다. 자,
여기서 교씨라는 게 나쁜 년이야. 나쁜 년. 옹위에서 사당에 오르게 했어. 자, 여기서 사당에 오르게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원래 정부였던 사씨가 떠났으니 정부인이 되기 위한 절차예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구슬과 빛으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입으니 폐역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자, 여기서부터 위가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선을 바라보는 듯 했다. 자, 여기서 교시의 외양을 묘사했는데 이 교시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교시가 주는 위세를 부각하고 있는 거야. 예를 바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노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왜 백세를 외쳤다. 있잖아, 왜 만세 만세 천세 천세 백세 백세야. 교시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삼가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참 이게 위선적인 태도.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교시 됐죠? 교시가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겁나 위선적이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몇 명의 늙은 아인이 말했다.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이 집 주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의 사시에 대한 인정과 의리를 알 수 있어요. 교시가 말했어요. 이는 두터운 정인이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 길로 따라가나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자,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할 리가 없죠. 과장법. 사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완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주니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자,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라는 말을 옛사람도 잊지 말아주게 하는 거 보니 여기서 사씨의 인품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도 알겠어. 왜냐하면 지금 저기는 저 새 부인, 저 교시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데 새 부인을 힘써 섬기라고 했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는데 사씨가 차원에게 말했다.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아까 소사가 누구라고? 시아버지 유현. 마침내 가던 길을 바꿨다. 그래서 신성은 어디냐면 친정이에요. 친정 가던 길에 일로 길을 바꿨어. 조양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은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며 아침 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바람 소리와 새들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사시의 처량한 처지와 조응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 통곡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을의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으며 또 어머니의 혼맥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바라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자,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요,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자, 요게 어디에? 유소사의 묘로 온 이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 다음 두 번째, 털끝만큼의 죄악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거야.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잔이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칼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고 할지라도 일찍이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에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하는 것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 묘로 왔어요.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사는 다시 부탁해봐야 다 소용없는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와 사내종 1명과 12명을 보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본디 하인이 없는데 이렇게 하인들을 줘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라는 거야. 여기서 다시 또 사씨의 성품이 드러나. 여기는 이 사씨의 성품이라고 하자면 매우 검소하고 소탈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도 알겠어. 배려심이 매우 깊어요.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이 땅은 유치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건조했다. 사씨가 온 것을 보고 무난하여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서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도 오니 좋게 의지가 되었다. 사씨는 길쌈에 뛰어나 사씨는 이런 사람이야. 길쌈에 뛰어나 품도 팔고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과 있어 진주와 폐물 등을 팔아 부족한데 못했니 고초가 심하긴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이걸 통해서 사씨의 강한 생활력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뭘 할 수 있냐면 사씨가 그래서 부덕이란 건 부인들이 가져야 될 덕행이야. 이 부덕을 갖추고 있는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 교씨는 사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의 집안에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한림에게 말했어요. 사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의 집안에 오래 머무나요 이랬어.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사씨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하려고, 즉 인연을 끊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이런 게 하는 것이 어찌 금할 수 있겠냐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했더니 교씨가 기뻐하지 않았대. 그래서 이 말은 둘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보다는 내용 정도를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소설은 결국 사씨라는 요 여자를 중심으로 이 여자를 돕고자 하는 조력자와 여기는 얘와 갈등하는 적대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씨의 조력자는 누가 있냐면 일단 유소사, 알다시피 유현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두 부인이라고 앞에 나와요. 얘는 이제 고모입니다. 고모. 두 부인이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가게 되는 산에 사는 묘혜라는 여자가 있어. 이게 철저하게 조력자입니다. 자, 이제 소설 전편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씨는 당연히 이거고 동청과 냉진이 있어요. 얘는 교씨하고 뭐하냐면 교씨하고 바람피는 남자들이야. 그 다음에 십랑과 남매라는 하인들도 있어요. 얘네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적대자인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모함을 했다 그랬잖아. 그럼 이들이 어떤 식으로 모함했냐면 그 모함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신이 본처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을 핍박했다는 내용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폈다고. 됐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인 범인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웠어.
그래서 이렇게 모함을 했고 결국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소설 전체적인 내용도 다 정리가 되었죠, 그죠?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자, 그럼 바로 문제 풀게요. 1번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바로 답 갈게. 정답 5번. 자, 디귿은 니은과 같은 존재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더 심각한 조건에 있습니다. 알겠죠? 2번. 나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사씨는 아들 이나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데려가려고 한 적 없어요. 2번. 사씨는 이나와 이별하여 다시 시집으로 돌아와서 이나와 만날 것을 확신한다. 여기서 확신한 거 아니야. 거짓말이라니까 다. 교씨는 사씨가 시집을 떠날 때 하인들의 배웅에 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 맞지. 사공자는 사씨를 위로하며 유씨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적 없고 돌아오라고 설득한 거죠. 한림은 사씨가 유씨 집안에 묘가 있는 것으로 갔다는 사실을 교씨에 듣고 분노한 적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됐죠? 그 다음 3번. 가를 A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를 A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래.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데 여기서 가는 A의 내용과 연결하라는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도때는 도사공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현재의 부재하는 점에서 A의 사씨가 생하는 소사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조력의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자, 4번의 정답도 4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D는 사치를 부리는 삶을 돌이켜 소유물을 팔아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었겠군 그랬는데 여기에 D는 이런 건 한데 얘는 여기서 사치를 부리는 삶을 돌이킨 적이 없어요. 이건 강한 지금 뭐 한다고 생활력 보여주는 거니까 생활력. 이거 됐죠? 생활력 보여주는 거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이거 정답은 2번이죠. 교씨가 12들의 옹의를 받아 사당에 오르게 된 것은 유씨 가문에 들어와 가문을 잇게 하는 첩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한 태도. 이거 아니야. 결국에 여기에 지금 사당에 오르게 된 것은 여기서 지금 뭐냐면 첩으로 소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정부인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매우 중요한 두 편이라 그랬습니다. 특히나 사실함정의는 거기 기출문제 나온 거 웬만하면 다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